그러면 우리 반복수학 오늘은 페이지 어디냐면 27페이지 적어도의 조건이 있을 때 조합의 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37번을 한번 볼게요. 서로 다른 장미 5송이와 튤립 4송이 중에서 3송이를 뽑을 때 장미와 튤립이 적어도 한 송이씩 포함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 자, 그런데 이렇게 적어도 한 송이라고 하면 이 3송이 안에 장미가 한 송이, 튤립이 2송이일 수도 있고 장미가 2송이, 튤립이 한 송이일 수도 있어.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것보다는 뭐가 더 편하냐면 적어도라고 얘기하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장미가 하나도 없거나 또는 튤립이 하나도 없는 경우의 수를 빼는 게 조금 더 편해요. 예를 들면 이런 문제도 있잖아요. 주머니 안에 파란 공 3개와 빨간 공 3개가 들어있는데 내가 이 중 3개의 공을 뽑을 때 파란 공이 적어도 한 개 있는 경우의 수, 뭐 이런 거 물어본다고 할 때 사실 이 파란 공은 없을 수도 있고 하나 있을 수도 있고 2개 있을 수도 있고 3개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파란 공이 적어도 하나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이걸 다 말하는 거라고. 이게 파란 공이 적어도 한 개 있는 경우에 한 개 있는 사건이라고 얘기하죠. 파란 공이 적어도 한 개가 들어가 있는 사건. 그러면 얘는 이게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사건이라고 해요. 주어진 이 사건의 여사건. 이 여자는 한자로 남을 여자예요. 이 사건, 얘를 사건 A라고 하면 이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건이라는 뜻이죠. 여기까지 해야 되나요? 이게 바로 사건 A의 여사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파란 공이 적어도 한 개 일어나는 사건을 알고 싶으면 얘의 여사건을 구해서 여기서 얘를 빼는 게 얘를 구하기 훨씬 더 편한 상황이 나는 거지. 그래서 이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렇게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여사건의 경우의 수를 빼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전체 경우의 수는 뭐예요? 9개 중에, 전체 9개잖아요. 9개 중에 3송이를 고르는 경우의 수죠. 이 중에서 장미가 하나도 없으려면 튤립 4가지 중에 3가지를 고르거나 튤립이 없으려면 장미 5가지 중에 3가지를 골라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가 있는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잘 보이는지 한번 볼까요? 얼추 잘 보이네요. 보이려나? 네네, 보여요. 이게 잘 보여요. 들어오나 여기 기다릴 거야? 뭐 하고 있어?
다음 문제는 38번. 학생 7명 있어요. 학생 7명 중에서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여 4명을 일렬로 세우는 방법에서 이렇게 있어요. 4명을 뽑아. 4명을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렬로 세우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원래는 7명이었는데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후보생들이 이제 6명이 되는 거야. 그치? 한 명 이미 뽑았으니까 뽑아야 되는 애들도 3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6 컨비네이션 3으로 일단 특정한 한 명을 포함한 4명을 뽑았어요. 그런 다음 그 중 한 가지마다 그 4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가 좀 큰 단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는 뭐냐면 조합과 순열이 섞여 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조합이 도형에 응용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자, 원이 있어요. 원 위에 5개의 점이 있어요. 원 위에 있는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와 두 번째는 삼각형의 개수. 첫 번째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전체 5개의 점 중 2개만 고르면 그게 바로 직선의 개수예요. 근데 직선은 왜 순열을 쓰지 않고 조합을 쓰냐면, 자, 여기 5개의 점이 있어요. 그러면 저 점 중에서 2개를 골라서 쓰면 그게 이제 직선 AB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직선 AB랑 직선 BA는 똑같죠? 순서가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에요. 삼각형도 마찬가지. 삼각형 ABC라고 쓰나 삼각형 BAC라고 쓰나 뭐 더 많지만 어쨌든 순서를 바꾸어도 얘를 구성하고 있는 알파벳이 같으면 같은 삼각형이잖아요.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순열이 아니라 조합이라는 거죠. 자, 그럼 삼각형의 개수는 어떻게 골라요? 5개 중에 3개를 고르는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조합으로 풀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한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지 않을 때, 지금 이렇게 있으면 이 3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3 콤비네이션가 아니라 그냥 1개예요. 그죠? 저 세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그냥 이 직선 하나예요. 저 3개 중 어떤 2개를 골라도 다 똑같은 직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쟤처럼 여러 개의 점이 보통은 어느 세 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지 않을 때만 바로바로 이렇게 조합으로 풀 수 있는 거고요. 한 직선 위에 여러 개의 점이 있으면 그건 좀 고려해봐야 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지금 3번도 마찬가지로 두 평행선 위에 있는 5개의 점으로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잠깐만 보세요. 자, 만들 수 있는 직선의 개수야. 그러면 일단 5개의 점으로 5개의 점 중 2개를 뽑아요. 직선이 만들어지겠지? 그런데 이 중에서 여기 있는 3개의 점 중 2개를 골라서 만들 수 있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다 여기는 서로 다른 곳으로 들어가 있겠죠? 그래서 얘로 만들 수 있는 직선 하나 빼주셔야 되는 거죠. 근데 얘를 빼버리면 이 직선이 통째로 빠지는 거니까 하나는 더 넣어주셔야 되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8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어떻게 풀 수도 있냐면 예를 들어서 저기 직선 L과 M이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맞죠? 평행선 위에 점을 골라서 하나씩 연결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2개의 점이 있고 여기 3개의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저 2개 중에 하나를 고르고 여기 3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골라요. 그럼 무조건 직선은 하나 만들어지겠죠. 총 만들어지는 직선이 몇 개예요? 6개죠. 여기에다가 요 6개에다가 직선 L 하나, 직선 M 1개
추가해서 8개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죠. 이렇게 풀 수도 있겠어요. 자, 이제 오늘은 새로운 중복조합으로 들어가 볼게요. 29페이지입니다. 오늘 중복조합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순열과 조합은 다 끝나고 이제 이항 정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먼저 중복조합이 뭔지 볼게. 거기 보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알개를 택하는 조합은 선택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순열은 뽑아서 일렬을 세우는 거죠. 얘는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알개를 택할 거래요. 그럼 어떤 경우에 이런 중복 조합을 쓰느냐? 거기 보니까 42번에 1번에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 서로 다른 김밥 세 종류를 파는 분식집이 있어요. 먹고 싶다. 자, 서로 다른 김밥 세 종류를 파는 분식점에서 김밥 8줄을 사는 방법의 수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 김밥이 세 종류가 A, B, C가 있다고 하면 A로 8줄을 사도 되고요. A로 4줄을 사고 B로 4줄을 사도 되고, C가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 다음에 A로 2개 사고 B로 2개 사고 C로 4개를 사고 뭐 이래도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하니? 지금까지 봤던 어떤 순열이나 조합과는 조금 또 다른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 각각의 모든 김밥을 동그라미로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A와 B를 가르는 칸막이, A와 B를 이제 갈라주는 경계를 하는 칸막이를 하나 세우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 칸막이가 없잖아요.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이제 A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칸막이가 있으면 그 다음 동그라미는 B라고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표시는 다 동그라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서로 다른 ABC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가 칸막이를 만나면 종류가 하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앞에 짝대기가 있고 이렇게 있으면, 원래 짝대기가 있으면 바뀌기로 했잖아요, 그치? B,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서로 다른 종류 A, B, C로 8개의 김밥을 사야 되니까 우리는 동그라미는 몇 개가 필요하냐면 8개가 필요하고요. 칸막이는 A에서 넘어갈 때, B에서 넘어갈 때 칸막이 몇 개 필요해요? 칸막이는 2개가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칸막이 2개는 저기 나와 있는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세 종류, 세 종류라고 하는 3에서 하나를 뺀 거죠. 처음 주어진 n개보다 하나 적어요. 칸막이의 개수는. 문제 하나 더 풀면서 설명할게요. 서로 다른 n개라고 했을 때 여기는 서로 다른 세 종류야. 이거보다 칸막이 숫자는 하나 더 적게 필요합니다. 덜 필요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선생님이 칸막이 하나 넘어갈 때마다 종류가 바뀐다 그랬죠? A, 칸막이 만나면 똑같은 동그라미지만 B, 그 다음은 C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서는 상관없잖아요. 종류만 누군지 알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 A만 8개라고 있어요. 칸막이를 만나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류가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동그라미 8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얘는 동그라미 8개와 칸막이 2개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가 총 몇 개예요? 10개죠? 네. 일단 중복해서 뽑아야 하는 이 알게에 해당하는 저 8과 칸막이의 개수, 저 3에서 1 빼는 거. 그죠?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이제 뭘 하면 되냐면 동그라미가 되고 지금 자리가 보시면 총 몇 개의 자리가 있어요? 10개의 자리가 있어요. 이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8자리를 선택하신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여기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동그라미와 칸막이를 합쳐서 10개의 자리가 필요한데 그 10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8자리를 선택하시면 돼요. 얘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자리가 있는데 이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8개의 자리를 선택한 거죠. 그래서 8개 뽑아야 하는 알게와 그 다음에 전체 n가지 종류 있다고 그랬죠? 그 n가지에서 하나 뺀 거. 왜? 칸막이 수는 n 빼기 1개만큼 필요하니까. 그래서 뽑아야 하는 알게 더하기 n 빼기 1 컨비네이션. 그 다음에 얘가 들어갈 자리 8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세 종류, 서로 다른 김밥 세 종류로 김밥 8줄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n개와 r개로 얘기해 볼게요. 자,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택하는 조합을 중복조합이라고 하고 NHR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푼다? 뽑아야 하는 r개와 필요한 칸막이의 개수 전체 자리가 이만큼이 필요하고 이 전체 10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8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이런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r 더하기 n 빼기 1보다는 뭐라고 쓰는 게 편하냐면 n 더하기 r 빼기 1이라고 쓰는 게 편해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얘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들어가야 하는 자리가 10개인 건 이해하셨죠? 뽑아야 하는 8개와 종류 빼기 1 칸막이는 2개 필요한데 항상 종류가 3종류면 칸막이는 2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치? 넘어갈 때 2가지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뽑아야 하는 알게의 개수와 칸막이의 개수 컨비네이션 이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도 되지 않아요? 전체 8 더하기 3 빼기 1 컨비네이션에다가 동그라미의 자리를 뽑는 게 아니라 그 칸막이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뽑아도 되지 않냐 뭐 이런 거죠. 그죠? 그래서 들어가야 할 칸막이의 자리로 계산을 해도 되긴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n과 r개가 나와 있을 때 뽑아야 하는 개수를 사용해서 공식을 쓰는 게 좀 더 편안하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저렇게 계산하겠죠. C 컨비네이션 8보다는 C 컨비네이션 2가 편하니까. 자, 여기까지. 잠깐 정리 한번 해보고 정리가 끝나면 제가 다음 문제로 한 번 더 똑같은 내용 설명해 드릴 테니까 지금 잠깐만 정리하세요.
기다려야 되면은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찍은 것 같으니까 지워보세요. 자, 동그라미가 칸막이를 만나면 종류가 바뀌는 걸 이제 유의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문제를 한번 볼까? 마음에 드는 거 한번 골라볼게요. 나는 배고프니까. 사실 이번에 주스, 우유, 사이다, 콜라. 나는 커피, 우유. 네 종류의 음료수 중에서 7개를 사는 방법. 자, 주스만 7개 사도 되고 우유만 7개 사도 돼요. 그리고 순서는 상관없어요. 중복조합이죠? 그럼 만약 일단 4H7이라고 쓸 거야. 그리고 우리가 아까 배운 공식에 따르면 N과 R을 더해서 하나 뺀다 하는 컨비네이션 7이라고 한다고 했어. 그럼 C 컨비네이션 7이니까 C 컨비네이션 3으로 구하겠지만 어쨌든 그거 공식이고. 왜 이런 공식이 나왔지? 자, 우리가 주스를 동그라미, 우유도 동그라미, 사이다도 동그라미, 콜라도 동그라미라고 하고 그 사이사이 종류를 바뀌기 위해서 칸막이를 3개 놓도록 합시다. 마찬가지로 아까처럼 필요한 칸막이의 개수는 칸막이에요. 칸막이의 개수는 전체 n가지라고 하는 종류에서 하나 뺀 것과 같죠. 사이사이 3개만 있으면 종류는 4개로 나오니까. 자, 그러면 칸막이는 3개 필요해요. 동그라미는 다 합쳐서 7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동그라미는 7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동그라미는 7개, 칸막이는 3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R이잖아요. R.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7개 선택하는 거,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하나 가요, R개 선택하는 거,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R개고 이 칸막이는 종류가 4개일 때 항상 하나 빼고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총 필요한 자리는 몇 자리? 10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개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 여기에 동그라미가 들어갈 몇 개의 자리를 선택해요? 7개의 자리를 선택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선택을 했어. 그러면 칸막이는 여기 들어가게 되겠죠.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동그라미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했으면 그 나머지가 바로 칸막이가 들어갈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10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갈 7자리를 선택하면 되더라. 근데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어떻게 가져가게 됩니까? 칸막이가 앞에 있어요. 그럼 줄 수는 없네요. 그죠? 네. 바로 앞에 아무것도 칸막이가 들어갔으면 바로 종류가 하나 바뀌는 거니까 우유, 사이다, 콜라가 되는 거죠. 몸이 안 좋네요. 이거. 잘못된 선택을 했네요, 제가. 그래서 이제 C 컨비네이션 3을 바꿔서 문제를 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 컨비네이션 7이 의미하는 걸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여기서 10이란 것은 7개 뽑아야 된다고 했고 필요한 칸막이의 개수는 종류보다 하나 적다고 했고요. 그래서 필요한 자리는 총 10개. 그 중에서 이 7개가 들어가야 할 자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다면 앞으로는 그냥 공식으로 가시면 이해가 됐으면 이제부터 공식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43번 유형 한번 볼게요. 자, 우리 수인이는 영상으로 보고 있으니까 여기서 멈추시고 필기를 하시고 자기는 사진 찍어요. 네. 일단 우리 43번 유형하고 잠깐만 쉴게요. 사실 이 전까지 되게 스무스하게 오지 않았습니까? 순열, 조합, 뭐 별거 없이 그냥 쭉 올라왔는데 깔딱고개가 지금 나왔어요. 중복조합. 자, 다음 식 전개식에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를 구하래. 근데 지금 얘네들을 이제 다 전개를 해보면 뭐 A, 대제곱부터 시작해가지고 항들이 막 여러 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오다 보면은 뭐 A 세제곱 B, C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지 않을까?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단 이렇게 여러 개의 항이 있을 텐데 어쨌든 그 모든 항들은 A의 X제곱, B의 Y제곱, C의 Z제곱 꼴일 거라는 얘기. 맞아요? 이 꼴인데 만약에 X가 0이면 Y랑 G를 합쳐서 4가 나와야 되는 거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 꼴인데 어찌됐든 간에 저 차수를 다 더하면 4가 나올 거라는 거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4제곱인데 A 5제곱이 나오진 않아요. 그 다음에 얘네도 보시면 A가 3제곱이면 나머지 차수가 어쨌든 차수를 더했을 때 4차가 나와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수끼리 다 더했을 때는 4가 나와야 된다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저 서로 다른 A, B, C 세 가지 알파벳 중에서 보시다시피 중복이 가능하죠. A를 4번 뽑으면 A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중복을 허락해서 아무리 많아도 몇 번 뽑아야 된다? 4번. 자, A, B, C 서로 다른 3개의 알파벳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 뽑는 경우의 수라고 문제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4번 뽑으면 A 4제곱이고요. A를 2번 뽑고 B를 그럼 얘는 잘못 썼네. 이상하죠? A를 2번 뽑고 BC를 뽑으면 얘는 이제 A제곱 BC라는 항이 되는 거고 A, B, B, C라고 뽑으면 A, B 제곱 C라는 항이 되는 거죠. 저 안에 들어가는 항들입니다. 자, 그래서 서로 다른 항의 개수는 결국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뽑는 경우의 수와 똑같아질 거예요. 그래서 3, H, 4가 되고 그러면 2개 더해서 1 뺀 거 6, 컨비네이션 4. 뭐 풀면 되는 거. 뽑아야 하는 개수와 칸막이의 개수 2개, 그쵸? 그 전체 6개의 자리 중에서 동그라미가 들어간 4개 자리를 뽑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뽑으면 A, B, B, C가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게 또 중복 조합인지 조금 5분만 있다가 31페이지부터 보도록 할게요.